지금 저희 이제 쿼터백의 신호와 또 유망한 ETF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까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쿼터백 자산 운용에서는 자산 배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처음 나왔을 때 그 알파고랑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유행을 해서 저도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으면 종목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로보어드바이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탄생했던 비화 자체가 기본적인 뒷배경이 종목을 찍기 위한, 그러니까 AI가 사람보다 종목을 잘 찍어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만들 수 있을까?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하면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미없다. 해봤는데 뭐 약간 뭐 밋밋하고 약간 뭐 벌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중에 있는 수많은 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왜 오르는 종목만 투자하지 떨어지는 걸 같이 섞었냐? 아니면 내 계좌 안에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담으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질문 주시는데 이건 그 하나하나의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보시기 때문이고 이 전체가 묶였을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산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에 강하게 베팅을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칭,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해두면서 어떤 구간이 오더라도 잃고 버는 게 서로 충돌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성과가 올라가는 걸 추구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땐 국내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산 배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일단 화면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저희도 쿼터백 하니까 이제 축구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흔히 많이들 투자하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뭐 원자재, 기타 여러 가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격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벌 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잃을 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약간 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이제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들은 유사시에 굉장히 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고 꾸준한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해서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제가 미드필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해야 되지라기보다는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 해서 조금 더 주식을 많이 담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자산 배분의 성향을 가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원금 손실 확률이 너무 싫어 해서 좀 기대 수익을 낮추더라도 좀 방어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안전적인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뭐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향이 어느 정도의 자산의 그 구성을 가져갔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한가. 그리고 내가 연간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의 그 숫자는 두 자릿수인가 한 자릿수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자기만의 본연의 그 구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산 배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게 좀 수익률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그냥 뭐 종목 여러 개 사면은 그거 자산 배분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자산 배분에 관련된 오해 이런 부분들도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작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셨어요. 제 주변에도 계신데 투자를 안 하셨거나 보수적으로 계시다가 이 정도면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투자했더니 들어가는 족족 잘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 아니면 나의 선택은 항상 옳다 생각하시는데 실제 오랜 시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항상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난 이미 자산 배분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말씀 주셨던 거랑 유사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라든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등 신흥국 주식을 투자했다 라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을 쪼갭니다. 일반 주식, 고배당 주식, 중소형 주식 해갖고 난 분산 투자를 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에다 원자재까지 넣었으니까 난 자산 배분까지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산들은 한 번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다 같이 한 방에 흘러내릴 수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산 배분은 올바른 자산 배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것저것 분산해서 여러 개를 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 위험 성향이나 상관관계,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는 자산들을 보유해서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움직임이 다른 자산들을 보유해서 좀 결합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세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그래서 뭐 가장 기억하기 좋으실 만한 그 자산 배분에서 3대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산의 분산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을 쪼개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과 좀 움직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 그리고 원자재나 금 이런 것들로 조금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분산해서 투자한다. 두 번째가 통화의 분산인데요. 여기서 통화라는 건 이제 환율,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자산은 다 원화 자산들을 갖고 계신데 네. 이제 위안화라든지 달러 같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셔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시점의 분산인데 이거는 투자를 할 때 오늘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모든 자산을 몰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꾸준한 시차를 두고선 조정을 받으면 또 넣고 또 올랐을 때도 넣고 하는 등 시점을 분산시키고 내 자산이 내 목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또 하면서 이제 달러의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워낙에 좀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코인 거래할 때도 달러로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달러 자체의 가치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12월 10일 장중 기준으로 한 1,176원대 정도거든요. 네. 언제쯤 진입하는 게 달러는 좋을까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희도 네. 지금 앱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원화형도 있고 달러형도 있는데 달러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환율에 진입을 해야 되냐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요? 네. 만약에 환율에 들어갔는데 원화가 강세로 갔다. 이 얘기는 원화가 강세로 간 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을 주식도 벌면서 환율도 벌어야지라고 생각으로 진입 시점을 잡기 굉장히 어렵고요. 대신 어느 정도 레벨에라도 들어가셨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환율은 폭등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어느 시점이라도 들어가지는 게 일종의 해칭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환율에 대한 진입 시점은 재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까 저한테 12월 15일 전에 포지션 어떤 거 잡으면 좋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 지금은 달러를 사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